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기막힌 사연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불법 청소년 성매매 사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책임감 없는 어른들 때문에 난 태어났고, 책임감 없는 어른들 때문에 난 버려졌고, 결국 나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난 더럽혀졌다. 우린 집에서 탈출했다. 집에서 나온 지 1년. 아무도 우릴 찾지 않는다. 이제 우린 서로에게 의지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내가 이 사회에서 돈을 벌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다른 알바도 해봤지만 학생이라고 돈도 적게 주고 종일 일해도 숙식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성병이 있는데 임신까지 했네요. 미성년인데 어떡할 건가요? 임신이요? 참혹한 현실과 더럽혀진 몸.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걸 끝내고 싶다. 내가 먼저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까 넌 일단 망을 보고 있어. 알았어. 너 괜찮겠어? 그리고 경찰들이 오면 얼른 도망가. 10분 늦었잖아. 빨리 하자. 이리 와. 아, 늦어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불법 청소년 성매매 신고로 왔습니다. 야, 저 남자 잡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를 탐한 악마들. 처참해진 우리만큼 고통 주겠어. 그냥 호기심이 한 번이었다.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다. 벌을 받아야겠지만 너무 가혹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요즘 채팅 앱이 핫하단 얘기를 들었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다. 교복이라고? 색다른 경험이 되겠군? 연락해볼까? 떨리는데. 하지만 일탈은 이번 한 번뿐이다. 왜 이리 안 오는 거지?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너무 어려 보이는데? 몰라, 자기가 성인이라는데 뭐. 불법 청소년 성매매 신고로 왔습니다. 야, 저 남자 잡아! 아니 청소년이라뇨. 얘 성인이에요. 17살 미성년자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받아야 하는 건 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벌금 정도로도 족한 거 아닌가? 못된 어른들, 큰 벌 받아야 해. 딱 한 번뿐이었어. 나도 속았다고. 네, 오늘의 사연, 나는 어른들의 장난감이었다. 잘 보았습니다. 자, 청소년 불법 성매매 관련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은 정말 좀 슬프고 먹먹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자, 원고와 또 피고에 맞선 두 변호사들의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건 우리 변호사님들 역시 많이 안타깝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제 청소년들을 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출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원고의 입장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피고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원피고 양측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원고 아직 17살 청소년입니다. 가출을 하게 됐고 급기야 성매매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일단은 본인이 자진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감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으로 구분이 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진 신고를 했다면 이 점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좀 그러면 이제 다소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철구 변호사님은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반박해 주시죠. 네, 이제 원고가 아직 17살의 청소년이라는 점은 심정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약간의 양형 이유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감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성매매 당사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벌 기준이 궁금하고요. 또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라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피고는 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알아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만약에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벌금이나 감형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이 피고 측 김철구 변호사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 정도를 감안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있는 경우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메이크업까지 하고 있었다면 약간 어려 보인다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피고와 같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여부를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 변호사님도 한번 반박을 해주시죠. 네, 우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상 청소년이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라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록 이제 교복 코스프레라고는 하지만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측도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청소년이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원고가 채팅앱에 글을 올렸단 말입니다. 자, 친구와 또 본인 그리고 그렇게 두 명과 또 성매매를 할 한 명의 성인을 구한다고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보자면 성매매 알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2호를 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고의 행위는 냉정하게 보자면 감옥에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중에서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서 깨어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호기심이었다고는 하지만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채팅앱상에
원고가 게시한 글을 보고서 원고에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유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채팅 앱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성매매 온상지가 된 지도 오래됐고요. 이 채팅 앱 업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저도 이제 채팅 앱이라는 것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팅 앱 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가 난립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이 이제 오히려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라면 수사기관에서 또 주기적으로 뭐 채팅 앱 등을 관찰해서 성매매 알선 등의 글이 보이면 뭐 그러한 글을 좀 게시한 이용자를 수사하는 방법 같은 것으로 규제를 좀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 채팅 앱을 규제할 법과 또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 정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난립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법이 없어가지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버상의 성착취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에서의 성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본인 인증 수단을 한층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앞서 언급되었듯이 수사기관,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는 이용자를 수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팅 앱에서 자체적으로 금지 단어 등을 설정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이번에 N번방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신저 텔레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난 20일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등 성착취에 연루가 된 아동 청소년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피해 아동 청소년과 피해자가 아닌 소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발의된 아청법의 주요 골자는 이제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범죄 처벌 기준이 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성범죄 처벌 수위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한 처벌로 인해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 수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에 논의가 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형이 13년이라고 되는데요. 이건 다소 처벌 수위가 낮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숙 변호사님, 이 원고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들이 불법임을 알면서 성매매에 나아가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지만요. 청소년들은 아직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부족한 만큼 불법을 행한 청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살펴서 사회 구조 등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되 청소년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어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N번방 사태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법 체제가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았고요. 또 피고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피고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초범이고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점을 몰랐던 점을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첨언하자면 한순간의 실수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5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자존심을 건 불꽃 튀는 법률 공방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법스타그램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 두 변호사님들께서 정성껏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